대체 진피 종류와 효과, 그중 가장 좋은 동종진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진피는 인체 콜라겐 100%로 만든 인공진피로 성형수술, 피부 이식, 화상치료 및 남성 확대 수술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중 오늘은 남성 확대 수술에 사용되는 동종진피 선택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진피라고 주로 일컫지만 대체 진피라는 단어가 워낙 광범위합니다. 동종과 이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종은 앞에서 말했듯 인체 콜라겐인 반면 이종 진피는 동물의 사체에서 축출한 것으로 주로 소와 돼지에서 축출하여 가공된 진피입니다. 보통 남성 의원이나 비뇨기과에서 이종 진피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재료비가 저렴하고 수술 재료 사용에 대한 국세청 신고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점 때문에 이종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동종 진피는 재료 가격이 고가이고 일련 번호 때문에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동종 진피를 사용하게 되면 세금 신고 시 누락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국제학회나 선진국, 미국, 유럽에서는 동종 진피를 이용한 남성 수술만을 인정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정보, 올바르지 않은 정보, 이득만을 위해 만든 컨텐츠들 때문에 실제로 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고민하고 평생 단 한 번의 수술만으로 콤플렉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남성분들이 자칫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종 진피의 사이즈가 한 가지만 나온다고 말하는 동영상도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피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5×8cm, 5×6cm, 4×8cm, 4×12cm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진피의 사이즈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동종 진피는 넓은 판형의 물질로 음경에 귀두 테두리부터 음경 뿌리까지 충분히 넣어주어야 합니다. 먼저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의 음경의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측정은 수술실에서 국소 마취 후 최대한 이완 상태의 음경 길이와 둘레를 측정하고 그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큰 진피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음경의 귀두 테두리부터 뿌리 끝까지의 길이가 6.8cm이고 횡 방향으로 길이가 4.5cm라면 이보다 큰 치수의 진피인 5×8cm의 진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횡 방향으로 5cm를 잘라 4.5cm를 만들고 길이 방향으로 8cm를 잘라 6.8cm를 만듭니다. 잘라낸 진피는 절대 재활용을 하거나 구겨 넣는 형태로 써서는 안 되며 아깝더라도 버려야 합니다. 진피를 요도 테두리 쪽으로 지나치게 폭이 넓은 것을 쓰거나 길이가 너무 긴 것을 음경 뿌리가 치골 쪽과 닿는 위치보다 더 깊게 들어갈 경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동종 진피가 이식된 뒤 음경 내부에서 내살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생착입니다. 즉, 생착이 성공적이려면 반드시 진피 두께가 4.5mm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20년 동안 동종 진피 확대 수술만 1만 건 이상. 직접 집도한 LJ비뇨기과 장수연 원장의 데이터로 증명된 것이며 욕심을 부려 4.5mm 이상의 진피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100% 안전하면서도 최대 확대 효과를 내는 진피 두께는 4.5mm입니다. 일부 비뇨기과에서 5mm 두께로 확대 효과를 더 크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이 제품은 제약회사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바로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5mm 이상의 진피는 생착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나 의사나 누구든지 크게 확대를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환자의 만족도를 생각한다면 의사도 크게 원하는 대로 확대를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 확대 수술은 어디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나의 콤플렉스를 해결하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수술에서 0.5mm의 욕심을 부려 평생 후회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환자는 수술을 하기 전에 시간을 투자하고 수술 정보를 모으고 비싼 비용을 지불합니다. 평생 단 한 번만 확대 수술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2번, 3번 하려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이 보장되고 양심적인 의사, 실력 있는 의사, 경험이 많은 의사, 책임감 있는 의사에게 수술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권리가 무분별한 정보와 과장 광고로 인해 올바른 선택과 판단이 어렵다는 부분이 실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진피로 음경 확대 수술을 할 경우 턱짐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피의 모서리 테두리 깎기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모서리 테두리 깎기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기술력 자체가 없는 경우 혹은 동종 진피는 수술 과정이 어렵고 제대로 수술을 할 실력이 되지 않아 필러 주사나 지방 주사로 대치하려고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진피의 모서리 테두리 깎기를 생략하여 턱이 그대로 남은 상태로 여기에 진피 분말 주사나 필러,
지방주사를 넣어 턱짐 현상을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진피의 테두리 부분은 매우 희미하게 만져져야 합니다. 따라서 진피의 모서리 테두리 깎기를 날렵하게 해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한 메가덤 익스프레스라고 진피 모서리를 깎아서 나오는 제품도 있지만 너무나 완만하게 깎여진 것이라 그대로 쓸 경우 진피의 턱은 거의 문제가 됩니다. 개인별 맞춤형 음경 확대 수술이란 개개인의 음경 크기와 모양에 따라 진피를 선택하고 재단하는 것이며 모서리 테두리 깎기를 음경 모양에 잘 맞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LJ비뇨기과 장수연 원장이 50차례 이상 국제학회 발표를 통해 검증받아왔습니다. 이제 진피를 재단하고 모서리를 모양에 맞춰 잘 깎아주었다면 진피를 음경에 고정해야 합니다. 진피 고정 시에는 필수적으로 흡수가 되는 녹는 실을 이용하여 음경 내에 고정해야 합니다. 보통 실은 한 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서 녹아 없어지고 진피는 음경 내에 밀착, 접착, 고정됩니다. 또한 이식된 진피는 혈관과 신경이 자라나게 되면서 혈액이 공급되어 내 피부의 일부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착 과정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피가 고정되는 과정을 LJ비뇨기과에서는 진피 생착의 3요소인 밀착 접착이라 하며 완성도 높은 수술 결과를 위한 필수적 조건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환자를 수술 후 10일 전후로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진피의 성공적인 밀착, 접착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완벽한 진피 생착을 위해 수술 후 탕욕과 생착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진피 생착은 거의 대부분 5개월 정도에 저절로 완성이 되며 언제 수술을 받았냐는 정도로 자연스러워지고 불편감은 없어집니다. 다만 혈액순환 정도에 따라 생착 속도가 다소 늦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5개월이 되어서도 약간의 통증, 단단함, 불편감 등이 남아있다면 병원 방문 후에 간단한 생착 촉진 주사로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동종진피를 이용한 확대 수술은 의사의 집중력이 매우 필요하며 한번 수술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 생착이 되어가고 있는지 의사가 꼭 확인하는 과정과 치료 과정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주사 시술의 경우 매우 간단하고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수술이 아니기에 의사가 굳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 진료나 다른 체형 교정, 전립선, 비뇨기 질환의 환자들을 동시에 치료하고 수술하면서 동종진피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때문에 더 주사 시술로 환자를 유도하지만 사실상 주사 시술은 뭉침과 변형, 흡수로 인해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타 병원에서 주사 시술을 하고 난 뒤 불만스러워 LJ에서 제거하고 다시 동종진피로 수술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맘고생 등을 생각한다면 왜 굳이 간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사 시술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 확대 수술은 성형수술처럼 겉으로 타인이 평가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병원이 수술을 잘하는지, 어느 의사가 실력이 좋은지, 어느 병원의 수술법이 안전한지 온전히 자신의 판단과 홍보에 의지해서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관적 평가의 경우 스스로 만든 수술법이 좋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객관적 평가는 개발한 수술법이나 수술 명칭이 세계적인 국제학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채택되어 발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의 차이점입니다. 의학적으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개인 병원 혼자 우리 수술법이 좋다고 주장한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학회는 매우 의학적이지 않은 수술법은 발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전성, 효과, 과학적인 발전성이 있어야만 발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해외학회 발표 한 번도 없이 그저 나 혼자 좋은 수술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혹은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각 지점들의 원장들끼리 모인 세미나 사진을 가지고 마치 학회를 열어 발표한 것처럼 꾸미는 것, 잘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비뇨기과 중 가장 많은 국제학회 발표를 시행한 곳이 어디일까요? 비뇨기과 중 세계적인 석학들로부터 수술법에 대한 검증과 인정을 받은 곳이 어디일까요? 남들은 한번 발표하기도 어려운 것을 LJ비뇨기과 장수연 원장은 무려 50차례 이상 국제학회 발표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수술법의 검증을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비뇨기과 의사 중 해외학회 50회 이상 발표한 의사는 장수연 원장이 유일합니다. 해외학회를 객관적 평가로 본다면 이번엔 의미 있는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주관적 평가란?
병원 의사가 스스로 수술자란다가 아닌 수술을 받은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평가입니다. 남성학 대수술의 경우 앞에서 말했듯이 타인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기를 통해 주관적인 평가를 수술받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죠. LJ 비뇨기과의 수술 후기는 800편 이상입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술 후기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사실 후기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수술받고 느끼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여 작성하는 후기들입니다. 단순히 병원을 처음 내원했을 때 병원 방문록처럼 수술도 받기 전에 병원 분위기가 어떻다, 친절하다, 인테리어가 좋다 이런 것을 후기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후기가 아니라 병원 방문 소감 정도가 아닐까요? 수술 후기란 수술 후 수개월 지나서 혹은 몇 년 지나서 여전히 만족하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 전 혹은 수술 직후 바로 작성된 것이 아닌 수개월은 지난 후기만 진정한 효과에 대한 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 실장이 자신이 수술받았다고 주장하는 동영상도 있더군요. 과연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술받고 동영상을 찍어 좋다고 한다면 신뢰가 갈까요?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의 경우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무분별한 정보, 말도 안 되는 주장들, 수술 전엔 매우 친절하다가 수술 후엔 언제 받냐는 식으로 변하는 태도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지방이나 필러 주사 시술을 타 병원에서 하고 LJ 비뇨기과에 오셔서 제거하고 다시 수술하고 싶다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은 불만족스러운 경우 시술한 병원에서 제거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LJ에서 제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먼저 주사 시술을 받은 병원은 절대로 가기 싫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환자를 어찌 대하길래 그 병원을 죽어도 가기 싫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짐작하자면 가기 싫게 만드는 비법을 실장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수술을 집도할 의사를 수술실에서 처음 본다는 분들도 있었죠. 집도의와 상담도 없이 실장과 상담하고 수술비 흥정하고서 의사는 얼굴도 못 본 채 수술실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사가 상담을 직접 안 하는 것은 책임을 사무장에게 넘긴다는 것이죠. 이런 병원이 바로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의학적이고 조금이라도 양심적인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종진피에서부터 생착과정, 병원의 선택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수술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는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수술법인가? 20년 이상 수술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의사인가? 확대와 조루만을 중점 진료하는가? 수술 후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가? 이런 조건들이 충족하는 비뇨기과를 선택해야 합니다.